안녕하세요. 와리기 공부 3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연료절감기 업체들은 탄생했다가 없어지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서 성공한 사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엉터리 연료절감기 운수업체 한번 미팅해 보세요. 정비실 벽도 넘지 못합니다. 와류기를 가지고 운수업체에 방문해 보세요. 정비실 벽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운수회사 10년, 20년, 30년, 40년 일을 했다 그러면 베테랑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죠. 연료 절감기 업체들은 운수회사를 뚫기 위해서 엄청나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지식이 없으면 정비사들이 과거의 경험이 견주어서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비실 벽을 넘지 못하죠. 그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합니다. 성용차하고 다릅니다. 운수업체 차량은 상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군 차량이 있기 때문에 효과 있다 없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매월 차량 번호별로 연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 연비가 변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운전 습관이 바뀌어서 연비 올라갔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을 합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면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속도가 붙음과 동시에 대체적으로 크루즈를 해버립니다. 발품 팔아서 운전하시는 분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해서 운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강제적인 연료절감 효과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연료절감기 업체들이 자기 자신이 실험하는 방법, 운전 습관이 바뀜으로 해서 연비가 올라가는 방법, 이 방법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오토 차량 변속이 빨리 된다. 그런데 변속 빨리 된다 하는 그 문제가 고속버스에서 지금은 오토 차량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수동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변속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따라서 변속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도 손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고속도로 운행을 하게 되면 5단짜리다 6단짜리다 하면 그 단수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효과가 안 나온다 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배제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차량 관리를 합니다. 정비사분들이 차량 관리를 하고 오일 교환 주기 되면 오일 갈고 에어클리너 갈고 다 한다는 거죠. 타이어 공기압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제적인 연료절감 효과 나온다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연료절감기 업체가 연료절감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운수회사의 정비실에 찾아가면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이 와서 테스트해달라, 효과를 보자 했는데 이론이 같으면 그냥 다 배척당합니다. 정비실 벽도 못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연료절감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운수업체 문턱을 한번 넘어보세요. 자, 고속버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루에 900km를 운행했을 때 지금 현재 연비가 4.5km다. 그러면 월간 연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자, 900km 나누기 4.5 곱하기 31 곱하기 연료비 단가 1,400원 하면 월간 933만원 사용하게 됩니다. 연료절감기 업체요, 와류기 업체 연료절감 10%, 20%, 30% 자랑하죠. 그거하고 실제로 운전습관이 배제된 조건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933만원인데 1% 절약하면 월간 93,000원, 연간 112만원, 10년 동안 1120만원입니다. 장착만 하면 절약된다고 하면 버스 출고시켜서 폐차될 때까지 10년 주기로 보면 10년간 1120만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1%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5%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료절감기나 와류기를 장착해서
5%를 절약한다. 그러면 월 46만 7천원, 1년간 560만원이요. 10년간 5,598만원을 절약합니다. 이 데이터들은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1%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1%, 2%, 3%, 4%, 5% 이런 범위 내에서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 하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터무니없이 10%, 20%, 30% 절약된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그거요, 그 프로테이지 절약된다고 해서 운송회사 찾아가 보세요. 바보 아니면요, 100이면 100다 사기꾼으로 몰리고 무식하다고 몰리고 엉터리라고 몰립니다. 10%, 20%, 30% 된다 하는 순간에 정비실에 있는 정비사님들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가라 그럽니다. 왜? 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연료절감기가 실제로 효과 있다, 자기 자신이 자신감 있다 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왜 홍보해요? 멍청한 사람 잡으려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인터넷에 보시면 고속버스 업체 리스트 11개사 있고요, 시외버스 있고 농어촌 버스 있고 시내버스 있고 리스트를 싹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싹 다 뽑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전화해서 붙어보세요. 붙어보시면 상담조차 힘들 거예요. 그럼 불쑥 찾아가서 전화 연락해서 좋은 거 있다 해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정비실 문턱 넘을 수 있을까요? 정비사분들도요, 지식 많습니다. 경험치도 많습니다. 운수회사에서는 수많은 연료절감기 업체들이 와서 실험을 합니다. 운수업체에서 연료절감 효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장착만 해서 강제로 1% 절약된다, 2% 절약된다, 3% 절약된다 하면 검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론, 경험했던 제품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옛날에 해봤는데 효과 없어요. 가세요. 당장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연료절감기를 가지고 시중에서 20%, 30% 절약된다고 뻥치면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바보같이 영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바보같이 영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운수회사 가세요. 운수회사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금호고속 가면 거기서 대박내면 전국 다 퍼진다. 그 계단요 상당히 높아요. 한번 가서 상담해보세요. 다들요 1000대 정도 관리하고 있으면 연비, 연료절감기 수많은 업체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과거에 연료절감기 업체들이 많이 와서 자기네 기술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싸한 논리 같으면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하면 다 무시해버립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 연료절감기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와류기를 개발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운전석간을 배제시켜버리고 그 상태에서 연비를 낸다?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와류기 하나 꼽아서 이야기해 볼게요. 와류기를 장착하시면 토크가 좋다, 출력이 좋다 이렇게 하시죠. 허비구 쪽에 저항을 많이 걸고 배기구 쪽에 저항을 좀 걸면 그런 효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실험 한 가지만 하세요. 긴 오르막 있죠. 풀악셀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서 부작용이 발생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허비구 많이 막았다? 어떤 현상 생길까요? 풀악셀 바꾸고 가면요 디펙트 없는 차량 어떻게 되겠어요? 매연 주르륵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자, 성용차 가지고 효과 운전석간 바꿔서 10% 20% 나왔다. 그거는요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검증 방법입니다. 실력이 있다 그러면, 기술력이 출중하다 그러면 제품 들고
운수회사에 노크를 하세요. 전국이에요. 운수회사 중에 하나를 건드려서 통과시켰다면 그 다음 문턱 넘기는 쉽고 그 다음은 더 쉬워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시라는 거예요. 운수회사에서는 1%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운수회사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운수회사들은 평상시에 자동차 메이커 딜러는 물론이고 연구소까지 소통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엔진에 부작용이 생긴다 하면 전화해서 확인 다 합니다. 그리고 신차 출고 시 차가 좀 이상하다 하면 영업소에다가 전화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AS센터 전화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연구소까지 소통을 해서 디버깅 기간에 있는 차들은 연구소까지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연구소 직원들이 현장에 내려와서 차에 이상이 있는 점을 검토하고 또 디버깅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니까 소통은 운수회사하고 자동차 메이커하고 평상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절감기를 개발했다. 운수회사 찾아가세요. 그냥 일반 사람들 어그로 끌어서 그 승용차의 효과 조금 나온다 해가지고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품돼 가지고 부작용 생겨 가지고 반품한다. 이런 내용 영상에 하나도 안 올라가죠.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죠. 그러니까 댓글로 작업하는 거 토끼몰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영업 관련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거 무조건 좋다 그럽니다. 남의 거 다 제껴버립니다. 직계 최고야. 그런데요, 부작용을 한번 홍보해보라 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런데 업체 간에 서로 비방전을 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을 떼고 자기 회사 거 다니까 좋더라고 홍보를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판매하는 회사의 내용을 보지 말고 다른 회사에서 홍보하는 내용 중에 어떤 회사 제품이 엉터리더라 하고 하면 또 이쪽 업체 오면 또 그 회사 거는 또 엉터리더라 하고 있잖아요, 서로. 그것이 실질적인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엉터리라는 내용을 서로 홍보해주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홍보 방법도 모르겠다 하면 자기 제품이 진실되다 그러면 효과가 정확하다 그러면 운수회사 찾아가세요. 테스트 한 번만 해달라 그러세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낭비한 연료 이 돈 1년치를 모아서라도 한꺼번에 가서 다 드릴 테니까 테스트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세요.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마시라는 거야. 눈먼 사람들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운수업체 문턱부터 넘어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문턱을 넘어서 운수회사에서 몇 개 업체만이라도 효과가 나오면 자동차 메이커가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없으면 결국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 도입 과정까지 어렵지 않겠죠. 방향을 잘 잡으셔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연료 절감기 운수업체 정비실 턱도 못 넘습니다. 당연히요. 효과 보기 쉽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모두 고려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연료 절감기를 검토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운수업체 문턱을 넘는 기술이 있을까 살펴보세요. 그리고요, 부작용은 아무도 홍보하지 않는데 와르기 같은 경우는 타 업체에서 서로 비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다는 것 서로 홍보해주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취합하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